원래 금요일은 매우 행복한 날이잖아요. 오늘 금요일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참 궁금한데요. 정지우 의원님은 오늘 좀 어떤 날인 것 같아요? 날씨도 좋던데요, 오늘? 금요일이요? 예. 예. 날씨 이제 좋아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투자자분들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방송 잘 들으시면 또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요? 예. 좋습니다. 좋아지고 있는 날씨처럼 우리의 시장 날씨도 좀 좋아지기를 응원해 보면서 오늘 강의 잘 들어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오늘 주제를 보니까 지금 주목해야 될 산업? 섹터?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싹쓸이 할 거, 제가 항상 이제 싹쓸이라고 하는데 참 이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지은 거는 아닌데요. 이미 이제 갖다 쓴 거지만 그래도 이 싹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역시 제가 핵심 기법으로 가져왔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주제는요. 먼저 디지털 화폐 전쟁 시작되나? 아마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요. 가상화폐도 가상화폐지만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가 가장 중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상용화에 박차를 가고 있죠. 2021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위해서 중국이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이 파우르장이나 옐런 재무장관도 요즘에 면밀히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디지털 화폐 도입 검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부분들이요. 지금 막 이뤄지느냐? 아니죠. 몇 년 전부터 다 준비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항상 주식이든지 모든 산업이든지 막 상용화, 대중화 이제 임박될 때 그럴 때 시세가 분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 뭐 KCT라든지 한네트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많이 급등하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산업에 이 디지털화가 진행이 필수이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엔터 기업들을 좀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제가 이 시간대 빅히트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번 30% 가까이 한번 크게 상승세가 이뤄졌죠. 그 이유가 이 빅히트 같은 경우도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디지털하고 있죠. 그만큼 위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콘서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이 디지털화 모든 산업들이 지금 디지털화에 목숨을 걸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오늘 디지털 화폐 관련주 중에서 좀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좀 예시를 통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KCS라는 종목인데요. 이 KCS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이렇게 상한가를 시작했죠. 항상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00일선, 200일선, 721선까지 정배열돼 있을 때 그럴 때 갑자기 이제 거래량이 늘어날 때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 KCS 같은 경우는 또 키오스크 사업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죠. 일단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요즘에 많이 식당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이제 확대 적용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KCS 같은 경우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과열권에 있지만 아마 지금 월봉 차트를 여기서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과열권에 있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금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싹쓸이 기법을 통해서 좀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 역시 이렇게 스토캐스틱 지표 50 이상으로 턴할 때, MACD 상승 기조로 전환될 때, 거래량이 늘어날 때, 그리고 역시 정배열 상태 진입되면서 강세 일봉이 나오고 다시 한번 지워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 파라볼릭이죠. 여기가 상승 기조로 전환될 때, 그리고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이 스토캐스틱 지표도 다시 50 이상으로 턴할 때, 뭐 이때가 이런 보조 지표들이 다 맞아 돌아가기 시작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이날이 급매수권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이날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법을 통해서 좀 이제 풀어봤고요. 또 예시를 통해서 다른 종목도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이 한일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이 있죠. 이 한일 네트워크스 같은 기업들은 아직은 그렇게 많이 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한일 네트워크스도 721선을 최근 들어 돌파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아래 윗꼬리 대음선이 나오고 721선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점을 돌파를 지금 시도하고 있죠. 오늘은 아마 살짝 내려온 걸로 기억이 나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중장기 이 종목도 끝나지 않았죠. 실적과 재무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이 보안 솔루션을
MTS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선거철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한일 네트워크스 같은 기업들은 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매수권을 또 집중 매수권을 생각을 해보면 이때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제 스토캐스틱 지표를 가장 중요시하게 먼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날이었죠. 721선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투자 심리도가 50까지 올라오면서 스토캐스틱 지표가 50까지 턴하는 위치. 돌파, 매수 관점, 그리고 터치, 다시 또 매수 관점. 그리고 다시 5일선 회복, 매수 관점으로 봤다라고 하면 수익률을 또 올릴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기법대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저 같은 경우도요. 이날 볼 수도 있고요. 이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 며칠 지난 다음에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제때에 이런 위치에서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기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 네트워크스도 제가 월봉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꾸준한 관심 있게 보는 전략, 월봉 차트를 보면서 중장기는 매매 전략 이어나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이슈는 디지털 화폐였습니다. 관련해서 요즘 좀 등락을 크게 보였었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까지 또 알려주셨기 때문에요. 잘 참고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태양광이 나오고 있네요. 예, 태양광 좋아합니다. 요즘에 중국 업체들이 좀 보이콧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좀 대규모 공급 수주를 하다 보니까 네. 좀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잘 돼야죠. 그쵸.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만큼 지금 이 태양광 미래 에너지에 주목하자. 바이든 대통령 같은 네. 경우가 요즘에 태양광 모듈 1억 개를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죠. 그만큼 한화가요. 미국의 태양광 시장에서 또 모듈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또 기업 중에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 하나솔루션이 대규모 유중을 하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죠. 거의 뭐 한 몇 조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세 이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키로당 15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손익분기점 같은 경우가 예전 같은 경우 12달러 이하 12달러 정도? 11달러 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미 벌써 15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그만큼 지금 이제 OCI 같은 경우가 말레이시아 쪽에 이제 공장을 증설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올해부터 이제 본격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종목 중 하나죠. 중국 1위 업체의 웨이퍼 1위 업체의 대규모 9천억 이상의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특히나 반도체형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도 역시 OCI 같은 경우 공급 계약을 했죠. SK 쪽이랑. 그만큼은 이제 앞으로 올해 상반기 또 재료가 있습니다. 새만금 쪽에 태양광 당지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분기에 4월 달부터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또 이슈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OCI, OCI 같은 경우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때 엄청난 대량 거래가 시현됐죠. 그리고 이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상승 기조로 전환됐죠. 이때부터 강세일봉이 나오면서 첫 5개월 이평선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50까지 올라왔죠. 이때 매수 기회를 노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됐겠죠. 제가 항상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일봉, 거래량, 그리고 스토캐스틱 지표를 먼저 봐야 된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파라볼릭이고요. 그 다음이 MACD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투자심리입니다. 이제 투자심리도가 50 이상으로 활성화된 다음에 매수를 하려고 하면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늦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 기법을 봤을 때 먼저 거래량, 일봉, 그리고 맨 밑에 스토캐스틱 531 지표를 먼저 활용을 한 다음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기업인데요. 제가 이때 대량 거래 터질 때 왜 관심을 이렇게 많이 받냐면 이때 이제 실적 발표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이호연 부사장이죠. 그만큼 이제 고위급 임원이 실적 컨퍼런스 콜에 나와서 이제 실적이 최악은 지나갔다라는 뉘앙스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을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아직까지도 MACD가 꼭대기권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는 과열권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제 이평선, 장기평선 돌파하고 위로 방향성을 잡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그 다음 종목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신성 ENG라는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 제가 좀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신성 ENG 같은 경우에도 예전의 차트인데요. 그때는 이제 721선을 이때 막 돌파했을 때 시점이었죠. 파라볼릭, 거래량, 그리고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역시 스토캐스틱 지표, 그리고 투자 심리, 그리고 MACD까지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화살표가 나왔죠. 그래서 밀집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신성 ENG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 그리고 임원, 계열사까지 최근 들어 3,400원대에서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작년도부터 실적 개선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태양광뿐만이 아니고 배터리 쪽 그리고 반도체 쪽 설비 투자 확대 수혜 업종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회장님께서 테슬라에 SUV를 타고 다닙니다. 혹시 아셨나요? 몰랐네요. 모르셨죠? 예.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기업인데요. 최근 들어 이제 사업 목적을 추가하고 있어요. 전기차 쪽, 배터리 쪽과 충전시설, 이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를 했다는 건 이번에 주총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앞으로 전기차 쪽의 배터리 쪽, 이쪽의 사업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쪽에 재료가 있는 이 신성 ENG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신재생 쪽으로도 많이 좀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도 그린 뉴딜 이슈는 있었으니까요. 최근 들어서 OCI라든지 신성 ENG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언제가 매수 포인트였는지를 좀 알아가는 그런 묘미도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다음 섹터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지금 섹터 살펴보기 전에 제가 노란톡을 먼저 또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제 설명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요. 이 노란톡 샵 0988 공명 문자로 보내주시게 되면 참여 코드 7777 누르고 입장하시게 되면 제가 무료 정보들 많이 설명드리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섹터로 넘어가서 네. 다음 섹터 넘어가서 설명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주제가 이 선거 테마주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결론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좀 투기를 안 좋아하죠.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부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는데요. 네. 하지만 또 예외가 있죠. 네, 일단 예외도 설명드릴 텐데 예. 일단 기업 가치 없이 대선 주자 지지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투기성 종목이다. 투기.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무조건 그냥 테마에 의해서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제가 항상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투기 말고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땐 선거 테마주는 하지 말아야 되고요. 대신 좋은 기업 가치가 있는 종목이 갑자기 대선 테마주로 같이 부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최근 들어 바닥권에 있었을 때 서현 같은 기업들이죠. 서현은 이제 현대차 쪽의 자동차 부품 회사죠. 실적이 작년도에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바닥권에 있을 때 한번 해볼 만 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뭐 에이텍이라든지 오늘 급등한 흥국 같은 경우에도 역시 실적과 재무 상태가 양호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최근 들어 이 자사주 매입도 바닥권에 5,000원대 있을 때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또 괜찮은 기업이었는데 대신 기업 가치가 없는 종목들은 대선 테마주로 부각된다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그래서 오늘 결론인 것 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있지만 예외 적용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선거 테마주 중에서 이 성황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이 성황 같은 기업들은 뭐 신공항 테마주다, 뭐 세종시 관련주다, 뭐 이러면서 좀 움직였던 기업 중에 하나죠. 물론 차트를 봤을 때는요. 이때 721선 돌파할 때, 아래꼬리 소양선 일봉 나올 때, 이 스토캐스틱 지표 50일선 턴할 때, 거래량 늘어날 때, 그리고 MACD 상승기조 속에서 투자 심리 50 이상으로 올라올 때, 이럴 때 했으면 수익은 났겠죠. 예. 하지만 제가 추천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아니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안 드렸을 것 같습니다. 네. 왜? 그 이유가 부채 비율이 300%대를 육박을 하고요. 실적은 대규모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할 수가 없는 기업이죠. 이렇게 상한가 친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상한가 친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바로 점만가입니다. 아이고. 못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시고 만약에 어떤 이제 투자자분이 저한테 이 자리에서 그 전날 상한가 치기 전날 물어봤는데 제가 이 상한가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만약 상한가 친다
그러면 제가 저를 좀 안 좋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 필요 없이 꿋꿋하게 기준과 원칙대로 설명을 드립니다. 상한가를 쳐도 필요가 없습니다. 못 먹는 건 못 먹는 거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간다고 하면 훨씬 더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좋은 내용을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에이텍 같은 기업들은 반대로 괜찮은 부분이 있죠. 720에서는 이때부터 해서 이제 돌파가 이뤄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본격적으로 움직였던 시점은 이때죠. MACD, 스토캐스틱 지표,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정배열 밀집 국면 초기에 들어갈 때.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은 이때부터 아래꼬리 대양선 일봉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급등세가 이어졌죠. 근데 이런 기업들은 좀 해볼 만한 게 일단 이재명 테마주로 움직였던 기업 중에 하나죠. 뭐 기사 다 내용 나왔으니까 투자자분들도 많이 아실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에이텍 같은 경우가 재무 상태도 굉장히 우량하고요. 유볼 1000% 이상의 부채 비율은 두 자릿수. 실적 대비 그 당시 뭐 10,000원 이하는 저평가돼 있었고요. 10,000원대 초반대도 뭐 그렇게 버블이 껴있다라고 할 정도로 거품이 껴있는 상태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도 엮여 있었기 때문에 굳이 본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을 접근했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은 아직도 3만 원대에서 움직이죠. 아직도 추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박살나는 경우는 드물죠. 바닥권에서만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크게 손실 없이 꾸준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이텍 같은 경우도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인데 에이텍을 지금 이제 공략하기보다는 제2의 에이텍을 노려볼 만한 기업, 재무 상태도 우량하고 실적도 양호한 기업들을 같이 엮이는 기업들을 같이 포착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대선도 내년도 남아있기 때문에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테마주라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적 대비 탄탄한지 이 부분까지 좀 체크하면서 여러분의 종목으로 만들어 가야겠네요.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거 볼까요? 예.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 3월이죠, 참. 예, 3월입니다. 예. 한계 기업 투자에 유의하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항상 갑자기 이유 없이 비정상적으로 부실주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죠. 네. 이유 없이 상한가를 치기도 하고요. 이유 없이 하한가를 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유념하시고요. 지분 구조가 이제 변동, 최대 주주가 갑자기 급등을 하는데 대량 매도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다트전자 공시를 활용하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죠. 갑자기 이유 없이 급등을 하는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뭐 혹시 뭐 대형호재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따라 붙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 주주가 갑자기 대량 매도를 치는 경우에는 상한가를 친다라고 해도 쫓아가지 말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수급은 정직하다. 최대 주주가 대량 매도 친 기업 가지고 대박 터지는 경우는 저는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쵸. 반대로 오히려 쪽박 차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유념하시고요. 외부 자금 조달 증가, 갑자기 사채 발행, 그리고 실체 확인이 쉽지 않은 투자조합에서 유상증자를 할 때 유의를 해라. 이 투자조합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1년 동안 보유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해산하게 되면 다시 매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유해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채 발행, 뭐 자금을 조달한다라고 해서 물론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회사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라고 좀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빚내는 기업들 별로 안 좋죠. 그리고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이 있는 개인들 신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죠.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요즘에 국가가 좀 빚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뭐 아직 국가 부채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뭐 우려할 수준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 꼭 유념하셔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또 예시를 통해서 오늘 또 가져왔습니다. 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AB 프로바이오 작년도 굉장히 유명했던 종목이죠. 이 195990 이 AB 프로바이오 하면 모더나 수혜주로 굉장히 많이 움직였던 기업이죠. 이때 거래량이 늘어났죠. 상당히. 네. 아래꼬리 대양선 일봉이 나왔죠. 밀집 국면입니다. 스토캐스틱 지표와 투자 심리도 50까지 올라왔죠. 이때 매수를 했다고 하면 거의 한 3배 정도에서 한 4배 정도 가까이 먹을 수 있었죠. 와. 네. 혹시 이때 관심 있게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소식이 늦죠. 네. 근데 이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는 네. 저도 안 봤습니다. 그래요? 알고 있었어요. 모더나 쪽에서 수혜주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는 있었습니다. 급등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왔습니다. 네. 그런데
기준과 원칙대로 하려니까 손이 잘 안 나가요. 아. 예, 그래서 버렸죠. 예, 결국엔 떨어질 걸 알기 때문에 버린 거죠. 항상 주식은 결국에는 떨어질 만한 기업들을 보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올라갈 만한 기업들을 봐야지만이 성공 투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721선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 코스닥 이제 그런 이제 기준이 있어요. 예, 일단 4년 연속 별도 기준으로 적자가 날 땐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감이 있습니다.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감사 보고서 제출은 안 했는데 뭐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아직도 이런 종목들도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감, 상장 또 폐지 우려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3월 달 전까지 이런 기업들은 일단은 관심권에 끄시고 3월 달에 감사 보고서 이후에 관심을 갖든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신 감사 보고서에서 적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저는 관심 있게 안 볼 것 같습니다. 항상 주식은 재무 상태가 좀 우량하고 실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기업들을 봐야지 충분히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트로만 봤을 때는 완벽한 거죠. 대신 아랫꼬리 대양선, 파라볼릭 같은 경우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요. 거래량 연속 3일 동안 증가하고요. MACD 0 돌파하는 상태에서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네. 투자 심리 스토캐스틱 지표 50 이상으로 선할 때 이럴 때를 주목하자. 밀집 국면에서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네, 또 3월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시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감사 보고서 같은 것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좀 더 공부하고 싶고 시시각각 정말 다양한 정보들 그때그때 얻고 싶으시다면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노란톡 들어가면은 우리가 어떤 내용들 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노란톡 지금 샵 0988로 공명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그만큼 제가 이제 무료 정보들 많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여 코드 꼭 7777 누르시고 문자 꼭 날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료 정보들 바닥에서 있는 종목들 많이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지금 지수는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일단은 꼭대기 있는 종목들 추격하지 마시고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많이 제가 설명드리는 종목들 참고하시면 아마 굉장히 또 종계가 이제 3월 달에 도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는요. 이제 미국의 추가 부양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합의가 통과가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왔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너무 미국 국채 수익률에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기업들 공시와 수급가, 차트와 모든 종합적 부분들을 분석해보고 성공 투자의 지름길로 가실 수 있게끔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꼭 지금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닥에서 싹쓸이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이 꼭 보셔야 할 만한 정보들 지금 속속들이 노란톡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들어와 주세요. 지금 아까 공명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공명은 우리 정지우 의원님의 필명이죠. 따라서 공명이라고 보내주셔도 좋고 정지우라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샵 0988번으로 정지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노란톡 링크 안내 도와드릴게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비밀번호 7777번이고요.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폰 여셔서 카메라 켜신 다음에 딱 갖다 대시면 바로 링크랑도 연결되니까 이 방법으로도 꼭꼭 참여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정지우 위원과 함께 여러분이 꼭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전략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종목들 들고 돌아오겠습니다.